한 박자 빠른 매매, 그것이 개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 빨리 급등해서 천천히 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손잡고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거래량도 오랜만에 들어온 모습으로 보아 앞으로의 추세가 기대됩니다. 삼각수렴한 자리가 한번 탄력을 받으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휴일을 지내고 나니 증시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34% 하락했고 코스닥은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급락으로 마감했었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는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선방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선방할 것으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발단은 FOMC 의사록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언급됐다고 한 것입니다.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 축소를 뜻합니다. 즉,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직접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원문을 보니 1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경제가위원회의 목표를 계속해서 빠르게 도달한다며 다음 회의에서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부터 FOMC는 전부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테이퍼링은 아직 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회의록을 보면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급락한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해가 갑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뒤에 다가올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증시는 이미 인플레와 경제 정상화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시작했고 제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소개해줬습니다. 오늘은 다른 종목에서 급등 나와서 그것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알려드렸던 SCD가 오늘 최고가 기준 27% 이상 급등했습니다. 너무 빨리 급등해서 천천히 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을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응원에 열심히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작년 코로나가 생기고 재택근무가 늘면서 가전제품 판매, 특히 노트북이 많이 팔렸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코로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고 평년보다 무더위도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겨울에 주문해야 여름 전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SCD가 급등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했죠. 주식은 한 박자 빨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 다 더워지고 나서 여름 관련주를 사면 늦다고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봄에 사서 더워지기 전에 팔아야 하는 게 주식입니다. 한 박자 빠른 매매, 그것이 개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냉매로 급등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이야기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냉장 보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느낌 오셨을 겁니다. 때이른 무더위, 장시간의 재택거주, 그리고 코로나 냉장 보관으로 인한 전 세계 냉매 수요 증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이슈와 좋은 차트라면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SCD 차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8일 이전으로 가보겠습니다. 4월 말 급등 나온 이후 눌림목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때 급등 이슈가 삼성전자의 에어컨이었습니다. 하락한 후 저점을 잡아주는 게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단발성 이슈라면 여기서 더 떨어져도 될 텐데 거래량 없이 저점을 잡아주었습니다. 완벽한 스윙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다시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주식 초보분들께서는 5월 18일 영상 다시 보면서 공부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급등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보는데요. 유튜브에서는 매수와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쿠팡의 냉매제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 테마주는 수익 날 때 챙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여름 관련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잡은 분들은 좋은 종목들은 계속 나오니까 구독하시고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M플러스입니다. M플러스는 2차전지 제조장비 중에서 파우치형 리튬이온 조립공정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왜 다시 2차전지인가?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손잡고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합작 투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은 두 회사가 이번 MOU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배터리셀 생산 합작 공장을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SK이노베이션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조립공정 중 노칭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엠플러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엠플러스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합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전기차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SK이노베이션은 2023년까지 배터리 CAPA를 확충할 계획으로 글로벌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신규 투자가 2021년 상반기에 발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엠플러스 1번부터 보겠습니다. 4월 달에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주면서 내려오고 있다가 5월 중순부터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바꿔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오늘로 인해서 단기 저항 라인을 돌파 시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오랜만에 들어온 모습으로 보아 앞으로의 추세가 기대됩니다. 주봉에서도 이번 주 주봉이 지금까지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몸통으로 올려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주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점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15,000원 구간만 올려준다면 충분히 올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월봉상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점이 예쁘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선, 10월선, 20월선도 정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 월봉상 삼각수렴한 자리가 한번 탄력을 받으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엠플러스는 앞으로 이슈가 있고 포드와의 협약을 통해서 더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엠플러스는 SK이노베이션 이슈에 민감한 종목이므로 2차 전지나 성장주 하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시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중장기가 아니라면 익절가와 손절가를 짧게 잡고 단기 매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은 레미콘의 제조 판매와 건설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도권 출하량이 업계 1위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시멘트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공급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멘트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멘트 판매 가격을 인상한 업체들은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택보급 정책 수혜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유진기업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상 4월부터 지금까지 6,100원에서 5,600원 이렇게 박스권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윗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5일선, 11선, 21선이 가운데로 몰려있기 때문에 점점 올려줄 준비를 마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상에도 작년 3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조금씩 더 급격하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6,000원만 돌파해주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재료가 강하게 되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월봉상 60월 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번 달과 이번 달 윗꼬리를 60월 선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여기만 지켜준다면 딛고 올려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입니다. 위로 저항 라인이 없고 지금 매물대만 소화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진기업은 주봉과 월봉상 저점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건설 업황에 따라 급등락이 나올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엠플러스와 유진기업 두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잘 보고 있다고 하니 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한 번씩 댓글로 소통해 주길 바랍니다. 증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몰빵 투자나 비투는 매우 위험합니다. 주식 초보분들은 증시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이 나오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증시의 방향에 따라 손절가와 익절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겠다면 짧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모두 성공 투자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